가장 공통된 주제들 중에 하나 서양 철학적 전통이 구별하는 거래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를 구별하는 거래요. 감각적 지각 그리고 합리적 지식입니다. 우리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들이 부르는 진리, 그들이 이야기했던 지식이라고 하는 걸 추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 했었죠? 어떤 수단? 합리적 담론이라는 거랬죠. 대화. 합리적 담론이라고 하는 뭐를 이용하여? 수단을 이용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서양 철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합리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거기로 가는 가장 좋은 수단을 뭐라고 봤어요? 합리적 담론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즉 대화였다고 해요. 말싸움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플라톤 이래에 합리적 이성의 우월성, 뭐랑 뭐에 비해서 우월한 걸까요? 감각적 지각과 합리적 지식 중에서 뭐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다고요? 합리적 지식. 그러니까 합리적 지식의 우월성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assert라고 하는 거, 주장하다라는 단어에 현을 붙여서 assertion이라는 주장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주장에 근거를 둔 겁니다. 그럼 어떤 주장이냐면 동격의 접속사 that 그것이 우월성입니다.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이성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지식을 어디로부터 얻어냈기 때문에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를 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수단에 불과하고 2번이 목표였다라는 거죠. 이런 감각적 지각은 그냥 단지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지식에 그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해설지에 보시면 그냥 번역을 안 하고 리퍼블릭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 당시에 그 윤리와 사상을 생각해 봤더니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공화정 시대였더라고요.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살아가던 이 시대인 공화정이라고 불렀던 거더라고요.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그 공화정이요. 이 공화정 속에 있었던 논의가 도움이 되듯이 이 토의가 도움이 됐대요.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는데? 진리를 설명하는데. 맞죠? 없어요. 이 말은. 지식을 설명하는데 논의와 토의와 대화가 도움이 됐듯이 그러면 논의는 목적이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야?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수단이었다라는 거, 수단, 과정. 진리를 얻어내는 수단이라고요. 했듯이 지각이라고 하는 건 감각적 지각인 거죠. 이 감각적 지각이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라고 하는 것 수단은 본질적으로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촉감, 우리의 시각, 우리의 후각 이거는 얼마든지 내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자들은. 신뢰할 수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수단은 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대놓고 나왔네요. 여기. 뭐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오류와 착각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라고 저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각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오직 뭐를 이용해라. 지각을 수단으로 신뢰할 수 없으니까 지각을 하지 말고 담론을 수단으로 삼아라라는 거죠. 예, 도구입니다. 아예 이렇게 이야기해놨잖아요. 그렇죠? 오직 합리적 담론이라고 하는 것만이 뭐가 될 수 있다? 담론은 수단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를? 착각이라는 건 우리와 착각의 그 착각이에요. 그 착각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는 합리적 담론이다. 감각에 의존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참된 지식을 향해서 가르치는 역시 도구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참된 지식으로 가는 수단은 뭐가 아니라 뭐다? 우리의 지각이 아니라 뭐이다? 합리적 뭐이다? 담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각을 통해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인식입니다. 인식도 지각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뭔가를 알아차리는 지각이니까요. 이게 지각 중 하나예요. 인식은 지각 중 하나, 지각 중에서 인식. 그럼 이거 믿을 게 못 되네요. 이거. 그렇죠? 지각 중. 멀리 있는 형체는 than it is. 그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보다 is를 존재하다로 번역하세요.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죠?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 멀리 있는 형태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다라고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와 저거 되게 조그만하다라는 거죠. 와 저만해 되게 조그매.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 엄청 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논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용했던 수단이에요, 이거? 철학자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데 갔었던 수단이 이거잖아요. 논리적 추론이잖아요. 그렇죠? 논리적 추론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고 다르게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얘는 잘못 드러내주고 틀린 내용을 드러내주고 있고 얘는 맞는 내용을 드러내준다는 거죠. 그 형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작은 게 아니라 여기는 작다예요. 작다. 근데 얘는 합리적으로 추론하니까 작은 것처럼 뭐한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더 클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기하학적인 원근법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죠. 얘는 형체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 같은 형체는 단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원근법이 작용한 거다? 기하학적인 원근 법칙이 작용해서 굉장히 작아 보였던 거다라는 거를 지금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보다는 얘가 좀 더 낫죠, 합리적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작아 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작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원근법의 원근법으로 보정을 했어. 이게 적용된 후에조차.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각은 믿을 수 없어. 무슨 소지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 후에조차 그 형태는 여전히 어떻게 보이는 건 사실이야? 작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 실제로 작아 보이잖아. 그치? 따라서 어떤 문제나 어떤 대상에 있어서의 진실은 그 문제에 있어서의 진실은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A가 아니라 B를 통하여 드러난대. 나대입법 B. 여긴 아닌 거지. 형체를 지각하는 데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무슨 재현? 합리적 재현. 합리적 재현은 뭐야? 합리적 추론, 합리적 담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합리적인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든가 합리적인 담론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